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대성하이텍의 수요 예측 결과가 또 한 번 영 아리송하게 나와서 아마도 청약 2일차까지 많은 분들이 또 고민에 빠지시지 않을까 싶어요. 경쟁률은 1934.89대 1을 기록했습니다. 기관 총 1678곳이 참여했고요. 근데 보면 기관 투자자의 물량 75% 기준으로 수요 예측 대회는 신청을 받았고 수요 예측 후에 기관 물량 61%를 기준으로 해서 경쟁률을 산출했다고 쓰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더더욱 경쟁률이 높아진 경향이 있거든요. 조정을 해서 그냥 75% 기준으로 신청을 받았으니까 75% 물량 기준으로 경쟁률을 계산해 보면 1573.71대 1이 되겠습니다. 그냥 적당히 높은 편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기타 기관의 참여 건수가 917건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 번 얘기했듯이 기관 투자자의 참여 조건이 바뀐 이후로는 기타 기관의 참여 건수가 이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냥 예전의 기준이 적용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렇다면 더더욱 이것을 아주 높은 경쟁률로 받아들일 수는 없겠죠. 네, 최종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에게 배정된 물량은 61%가 되겠고요. 우리 사주조합의 14%, 일반 청약자들에게 25%가 배정된 이런 구조로 일반 공모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주조합에 미달은 없는 것 같아요. 미달이 나올 것 같으면 벌써 일반 청약자의 배정 물량이 늘어났든 기관 투자자의 배정 물량이 좀 늘어났든 늘어난 기준이 적용이 됐을 것 같거든요. 수산 인더스트리처럼요. 근데 아닌 걸로 봐서는 우리 사주 미달은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 구주 매출 22% 정도로 진행된다는 거 아시죠? 최우각 회장이 구주 매출의 주체고요. 가업 승계를 위한 세금으로 이번 자금이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넘어가서 신청 가격 분포표 보시죠. 공모가 밴드는 7,400원에서 9,000원이 제시됐는데요. 공모가 상단 이상을 적어낸 비율이 수량 기준으로 99.44%였습니다. 가격 미제시를 포함해서요. 거의 다 상단 이상을 써냈다는 소리가 되겠고요. 상단 초과 비율도 수량 기준으로 58.52% 정도가 됐어요. 초과 비율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원 이상을 제시한 비율이 57.19%로 가장 높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욕심을 내고자 했다면 만원으로 잡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 시장 분위기도 눈치를 봤겠고요. 당연히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가를 높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상단인 9,000원에 확정을 했습니다. 네, 의무 보유 확약 비율 보세요. 참여 건수 기준으로 4.47%, 신청 수량 기준으로 4.57%밖에 안 돼요. 게다가 6개월 확약을 신청한 건은 하나도 없었고요. 그나마 3개월 신청건들이 조금 보이네요. 1900대 경쟁률이 무한할 정도로 확약 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가장 최근에 진행된 HYTC보다도 낮은 거고요. 영창케미칼보다도 낮은 수준인 거죠. 기관 유형별로 신청한 현황을 보시면 거래 실적 U, 외국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도가 생각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량 기준으로 6.49% 확약 신청을 했어요. 아무래도 회사가 2014년에 75년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자동 선반 기업인 노무라 VTC를 인수하면서 외형을 확장시켰고 해외 네트워크도 훨씬 넓혔기 때문에 외국 기관 투자자들에게 인지도가 그래도 좀 높지 않았나라고 그냥 추정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거래 실적 U 해외 기관의 참여도가 조금 높으면 최종 확약 비율을 많이 높이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죠? 거래 실적 U 미확약 외국 기관 투자자들에게 많이 배정을 해버리면 확약 비율이 크게 높아지지 못하니까요. 어찌 될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제 짚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공모 개요 변경된 부분 없습니다. 확정 공모가만 9,000원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총 공모 규모는 약 299억 원으로 사이즈가 좀 작고 시가총액도 약 1,195억 원 정도로 작은 종목에 속한다는 거. 청약은 9일부터 10일까지, 환불은 다행히 이틀 걸리고요. 상장은 19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청약 가능하겠고요.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34.15%, 금액으로 약 408억 원가량이 되겠는데요. 막 200억 원대, 300억 원대로 초소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이즈는 작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 비율 12.63% 존재하고요. 여기서 기존 주주는 전부 다 벤처 캐피털인데요. 재무적 투자자들 되겠죠. 이들이 5년 전에 투자했을 때 평가된 대성하이텍의 기업 가치가 480억 원 규모였다고 해요. 현재 공모가 기준의 시가총액은 약 1195억 원으로 5년 전 가치의 약 2.5배 정도가 되겠고요. 그렇다면 상장일에 바로 엑시트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유통시총은 좀 작은 편이지만 재무적 투자자들의 비중이 있기 때문에 장 초반에 주가를 많이 흔들다가 좀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정리. 경쟁률은 1934.89 대 1. 그대로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세요. 조정된 부분 생각해서. 그리고 신청가격 분포표상으로는 대부분 밴드 상단 이상의 분포에 있기는 하고요. 공모가가 밴드 상단을 초과하지 않고 9,000원에 확정이 된 건 다행입니다. 하지만 확약 비율이 워낙에 낮아서 기관 투자자들이 봤을 때 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진짜 너무 좋게 평가했다 라고 보기는 어렵겠고요. 그냥 치고 빠지려고 단기 접근해보려고 우선은 받아보자 식으로 달려든 것 같습니다. 쇼카가 별로니까. 자, 그럼 조건이 좀 비슷한 IPO들의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경쟁률은 대성하이텍을 조정했듯이 수요 예측 때 적용한 기관 투자자의 잠재 배정 물량을 기준으로 다 똑같이 맞춰서 써놨습니다. 어쨌든 경쟁률은 높지만 확약 비율이 10% 미만이면서 기존 주주의 비율이 존재하는 그런 2022년의 공모주들로만 가져와 봤고요. 영창케미칼을 제외하고는 전부 수익 구간을 줬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코난테크놀로지나 세아메카닉스, 아셈스, 오토에는 유통 금액이 확실히 낮다는 강점이 있었어요. 근데 대성하이텍은 아주 작다고 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수준이고요. 확약 비율도 낮으니까 여기서 유통시총이 크게 줄어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좀 가볍다는 게 그나마 장점이 되겠습니다. 우선 내일 상장하는 HYTC의 주가 향방에 아주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자, 넘어가서 대성하이텍 이론적으로 주가를 미리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22년 예상순이익에 비교기업의 펄을 적용했고요. 제가 기업 분석 영상에서 비교기업 선정의 문제를 조금 삼았던 거 기억하실까요? 처음에는 비교기업으로 YG1을 포함시켰다가 나중에 YG1 때문에 주당 평가가액이 너무 낮아지니까 또 YG1을 제외하고 그런 일관성이 다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YG1도 포함을 해서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주당 평가가액은 11,700원으로 계산이 되고요. 공모가 대비 30% 높은 수준이에요. 자, 그런데 과연 22년 예상순이익 118억 원 달성이 가능할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면 올해 1분기 순이익은 13억 원밖에 안 됐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곱하기 4하면 118억 원에는 한참 못 미치니까. 자, 그렇다면 어떤 포인트에서 남은 기간 동안 실적이 좀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본 걸까요? 네, 우선 고부가 가치 제품군으로 다양한 영역에 진출하고 있다는 부분일 것 같아요. 전기차, 폴더블폰 힌지, 수소차 샤프트, 방산 제품 등등 수익성이 좀 높은 정밀 부품들을 생산해서 납품을 시작하는 단계라고 하거든요. 구독자님 중에서 댓글로 경쟁사의 대성하이텍이 실제로 수소차 샤프트를 공급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주셨고요. 방산 제품은 이스라엘 방산업체와 최근 30억 원 수주 계약을 따냈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진출한 분야에 대해 저는 약간 의심적인 부분이 당연히 있었는데 그래도 성과를 좀 내고 있음에 점수를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컴팩트 머시닝 센터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와 전기차 모듈 생산에 최적화된 공작 기계를 개발했는데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납품을 시작했고 그 이후에 빠른 속도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라고요. 글로벌 고객사의 장비를 납품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좀 2차전지 관련주로서 엮일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고요. 또 지난달 말에는 일본 2차전지 장비 기업인 히라노 테크시드와 약 42억 원 규모의 2차전지 핵심 부품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네, 요거는 컴팩트 머시닝 센터가 아니라 2차전지 쪽 정밀 부품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2차전지 관련주로서 엮일 수 있는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 회사는 무엇보다 국내 유일의 스위스턴 자동 선반 제작 기업이다 라는 게 이 회사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노무라 VTC 인수 후에 해외 네트워크도 확대했고 몸집도 커졌고 인지도도 향상된 그런 효과를 누리고 있고요. 근데 워낙에 이 분야는 일본 기업들의 글로벌 점유율이 월등히 높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는 게 아주 쉽지는 않아 보였어요. 그리고 그 밖에 고부가 가치의 정밀 부품들과 컴팩트 머시닝 센터를 통해 새로운 영역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여기에 점수를 줄 수는 있겠습니다. 최근 수주 공시들을 통해서 그 가능성도 확인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 중에 컴팩트 머시닝 센터는 경쟁이 특히 치열하다고 투자 설명서에 나와 있었어요. 물론 그래서 대성하이텍이 틈새 시장인 2차전지 쪽을 노리기는 했지만 당연히 2차전지 분야에서도 또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향후 성장 과정에 있어서 수익성이 계속 잘 담보될 수 있을지 약간은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아무튼 종합적으로 봤을 때 2차전지 관련 테마로 엮일 수 있는 데다가 사이즈가 그나마 좀 작은 축에 속하니까 기관들이 짧게 치고 빠지려는 목적으로 접근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단기에 이 종목을 치고 빠질 수 있을지 내일 HYTC의 성과를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HYTC는 정말 2차전지 관련주인 거고 대성하이텍은 아직은 2차전지 관련 비중은 좀 낮으니까요. 그거 감안해서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다시 한번 체크하고요. 예상 경쟁률을 대충이라도 계산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배정 물량 83만 640주고요. 균등은 41만 5,320주가 되겠죠? 영창케미칼이나 HYTC 정도, 청약 건수가 10만 건 정도가 들어온다고 하면 균등은 3, 4주 혹은 4, 5주까지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신한금융투자는 온라인 청약 시에 모두 200%에 해당합니다. 5만 4천 주까지 청약 가능하겠고요. 증거금으로 2억 4,300만 원 되겠습니다. 최소 청약 수량이 50주라고 말씀드렸었죠. 22만 5천 원이 필요합니다. 주당 가격이 낮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저도 욕 나왔을 것 같아요. 자, 대성하이텍은 비교군으로 삼을 수 있는 게 HYTC나 영창케미칼 정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영창케미칼과는 청약 한도도 비슷해요. 그래서 분위기상 총 증거금도 비슷한 규모로 유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내일 HYTC의 성과가 좋다면 더 흥행할 가능성도 있기는 하겠습니다. 우선은 3.5조 정도로 잡았고요. 증거금을. 이 경우에 비례 한 주를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 필요한 청약 증거금은 9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내일 HYTC의 결과와 1일차 마감 상황을 보고 나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기업 분석 때 그렇게 대성하이텍을 좋게 본 편이 아니라서 그냥 뚝심 있게 간다면 패스입니다. 균등만 해서는 또 주당 단가가 낮아서 먹을 게 별로 없을 듯 하고요. 한다면 비례까지 해야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HYTC의 결과를 보고 저도 최종 판단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